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반도체 업황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쌓아서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드는 3D 패키징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수직으로 쌓는 방식의 패키징을 하는 건데요.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데 이 수평으로 배치하는 지금의 방식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8만 전자를 탈환했던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상방의 힘을 더할 만한 소식인지 남인호 소장님이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전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있는 AI의 핵심은 뭡니까?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GPU,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AI를 가장 빠르고 그리고 전기를 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GPU하고 HBM을 수평으로 옆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리고, 두 번째,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세인트 복잡한 거 아닙니다. 삼성 어드밴스드 인터커넥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진보된 발전된 어떤 패키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인트 기술 이용해가지고 지금 GPU하고 HBM 옆으로 있는데 이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수직으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하면은 개인 주택 두 개가 나눠 있는데 아파트로 만들면 그만큼 전력량이 적게 들어가겠죠. 또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3세대 AI인데 이제 4세대, 즉 내년부터는 4세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4세대에서는 바로 이 세인트 기술을 이용한 GPU와 HBM을 수직으로 이어준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호평을 받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으로 7만 원대 사고 8만 원대 기다렸다가 9만 원 되시면 80회 있는데 이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야, 그거 복잡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안 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15%, 1,000만 원 투자하시면 1,500만 원을 삼성전자로 가만히 가지고 계십시오. 절대 주식은 사고 팔고 해가지고 큰 수익 안 납니다. 삼성전자 15%를 꼭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중 150만 원이겠죠? 네. 15%면은 150만 원이죠? 아, 죄송합니다. 150만 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AI가 테마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뉴욕 증시에서는 재작년 하반기에 등장했었는데 1년 넘게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 역할을 우리 AI 관련주가 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냉동김밥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위주였던 미국 냉동김밥 시장에 대기업인 사조 대림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조 그룹주 일제히 급등하고 사조 대림 금요일 초장부터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조금 최근에 음식료 부분들이 좀 테마성이 상당히 좀 짙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내수에서 또 이제 수출로 업종이 바뀌었었던 산업군이 또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는 또 산업이 있거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한 이후에 계속적인 좀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도 수출 쪽에서 상당히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먹는 쪽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점유율이 높아졌다가 사그라지기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이런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음식료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너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속도 부분만 잘 맞춰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조대림 이제 큰
큰 회사가 이제 세종을 출시를 하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그만큼 이런 기업들까지 들어갈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사조 대림이 1차, 2차 물량이 초도 인도가 됐는데 그 물량 자체가 또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엔 좀 저는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 얼마나 더 확대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외형 성장들이 다른 기업들까지 다 맞물려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판단하시고 들어가셔도 이게 내수에서 해외로 아예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산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게 방산은 21년도부터 됐지만 사실 음식료 쪽에서도 라면이나 이런 기타 부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좀 괴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냉동김밥으로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장주인 우양을 일단은 집중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뭐 롯데 웰푸드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뭐 수출에 대한 얘기가 뭐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가시화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 순환매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양이 지금 한 달 새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보니까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원인데 시총이 1,800억 원밖에 안 돼 있단 말이죠. 네.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펀더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해당 이슈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조대 내림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좀 주목이 되면 다시 이제 원래 또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같이 쏠리는 기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식료 쪽에서 이제 나는 데이터 기반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이런 쪽으로밖에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 매수 관점은 아니네요, 우양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급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전반적인 요번에 이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나왔고 20일까지 수출 데이터에서 그런 기조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양과 사조 대림 그리고 롯데 웰푸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 함께 응원해보죠. 자, 이렇게 사조 대림을 비롯한 사조 그룹주가 전거래에 급등을 보인 만큼 오늘장에서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출회될지 아니면은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며 금요일장의 상한가가 본격 반등의 신호탄이었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 차량을 수출합니다. 한국이 고속철을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 성사된 건데요. 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대로템 이번 수출권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로템과 우즈벡 그 철도공사 간의 고속철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게 KTX 이번 첫 수출 추진이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에 대해서 뭐 250km에 대해서 뭐 총 42량을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경정비와 중정비 관련된 그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총 2,700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좀 체결한 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 좀 여러 번 좀 시도를 했었던 이력이 있긴 했지만 매번 좀 번번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가 상당히 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모로코든 폴란드 쪽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차량 구입을 위한 국제 입찰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그 통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모로코에 대해서 2025년 때 144량의 발주를 좀 예정할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2026년 때 한
량 정도 그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철도 노선까지 이제 새로 깐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막에도 까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슈 때문에 현대 로템은 시간에 3% 좀 상승을 했고요. 이에 관련된 이제 다른 철도주의 경우 그러니까 대아TI와 부산산업, 푸른기술 등은 이제 그 시간외 때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 로템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좀 테마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오늘 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후에는 다시 좀 모멘텀, 철도주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철도에 대해서는 그 경인철도 지하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세도 한 번씩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현대 로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로템 외에는 좀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방산과 철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멘텀이 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로템 뭐 방금 말씀 주셨지만 철도도 있고 방산도 있죠. K2전차 관련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루마니아 찍고 이제 또 폴란드 간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을지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글로벌 고속철도 차량 시장 현재는 소수의 해외 기업이 과점한 상황인데 첫 수출을 발판으로 이제 한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철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SK온이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고분자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SK온은 뭐 비상장사이긴 합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이성웅 이사한테서 관련해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재로 새로운 제품을 구현을 할 때는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능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비교해서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상용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분자 전해질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높습니다. 다른 소재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세대 고체 배터리로 주목을 가장 상단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황화물계 같은 경우가 계속 부각이 되었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온 전도도 같은 경우가 낮다 보니까 고온에서만 구동이 됐어요. 이게 특정 온도 이상으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로 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 출력, 그다음에 충전 성능을 개선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SK온에서 상온구동이라는 이 헤드라인을 좀 달았습니다.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산화물 복합계, 그다음에 황화물계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뭐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황화물계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핵심은 상용화의 단계고 아마 상용화를 하고 나서도 단가 자체가 지금 3원계라든지 LFP 배터리 대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모델 일부 쪽으로 먼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화, 대량 생산 이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주로는 우리가 산화물 복합계 소재 같은 경우는 석경 AT라는 기업이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를 같이 넣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다른 배터리 셀업체 대비해서 가장 빠를 수 있기에 관련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황 배터리 관심 많으신 것 같거든요. 또 이제 차세대 배터리 하면은 리튬황 쪽에서는 좀 관련해서 짚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리튬황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은 처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고체 쪽에서는 뭐 황화물계 대표적으로 이쪽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삼원계 쪽에서는 4680 배터리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4680 배터리에 대한 계획이 원래 하반기였는데 어느 정도 앞당겨지는지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2차 전지 투자에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속도에 따라서는 삼성 SDI와 석경 AT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ITM 반도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콜마 리포트가 발간되는데요. 이 중 유한타증권은 한국콜마 목표가를 6만 1,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동아 ST 목표가는 반면 하향 조정됐고요. 대브시스터와 효성중공 목표가는 각각 8만 8,000원과 52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럼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아모레퍼시픽부터 만나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부진한 중국 매출을 상쇄하고 있고 이미 활발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 역시 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TAM, 즉 타깃 가능한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목표가를 기존의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ITM 반도체입니다. KB증권은 ITM 반도체 목표가를 기존의 2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신규 전자담배 디바이스 출시가 가시화됨에 따라 신규 전자담배 디바이스 가시화가 됨에 따라 이렇게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로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PMP, 즉 보호회로 패키지 수요의 우상향 흐름이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동아 ST입니다. 상상인증권은 동아 ST와 관련해 매출 총이익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성장 호르몬인 그로트로핀 그리고 당뇨 부분 매출 증가를 언급했고요. 정체됐던 바카스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목표가를 기존의 9만 5천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데브시스터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데브시스터스와 관련해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방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이미 흥행이 예고된 쿠키런 모험의 탑으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오버행, 즉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한 달 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주주인 컴투스의 보유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고요. 목표가는 8만 8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네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2%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이 다시 기업들의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자, 남민노 소장님,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올 여름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봄직할까요? 네, 기대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번, 야구는 어떤 경기입니까? 2번, 육상은 어떤 경기입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야구는 점수를 더 많이 내는 팀이 이기는 경기고요. 육상은 달리기는 더 빨리, 그리고 높이뛰기는 더 높이 나르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핵심 주식시장은 어떤 경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를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회사가 신기술 개발했냐, 신물질 개발했냐, 인류 최초의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금년 2024년 2분기 때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것이 바로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 2분기에 이건 추정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업종이 가장 좋으냐? 바로 전기 전자 업종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자료함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전자가 가장 높은 그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증권 업종도 좋습니다. 반면에 모든 업종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조금 안 좋은 업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철강하고 전기가스, 화학, 섬유 업종 등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금년 2분기가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왜 제가 여러분께 그 반도체와 자동차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30%, 20% 포트폴리오 구성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4개 기업이 금년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중에 가장 대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주식을 잘 사고 잘 팔면 돈 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조금밖에 못 벌고 진짜 큰 돈은 금년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주식을 가만히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낸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투자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막 복잡한 그 해봤자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단순한 투자 원칙을 꼭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우리 그렇죠. 예, 신문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또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절반을 넘던데 역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올 여름 폭염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뜨거운 여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글로벌 LNG LNG 배 시장에 중국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20%에 그쳤던 중국의 LNG선 점유율이 올해 40%까지 이미 치솟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빨간불이 들어온 우리 조선업 전망은 어떤지, 주가 전망 어떤지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괜찮다인데 근데 체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부가선을 조금 싹쓸이 해준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물론 이번엔 좀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과 카타르 간의 좀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서 이번에 수주를 좀 가져왔다라는 내용들이 기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를 많이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을 제치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중국 쪽에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로 잘 진행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카타르에 대한 이런 물량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력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따라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중국 쪽에 이제 가격 경쟁에 밀려서 많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LNG선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을 한다면 조선업에서 1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LNG선도 결국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선이 바로 암모니아 선입니다. 암모니아 선 같은 경우는 100% 무탄소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선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월초에 이제 연초에 암모니아 선을 상당히 많이 수주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100% 무탄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을 기점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리포트나 해당 부분들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무탄소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가져야 기술적인 격차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로 진행이 돼야 LNG선에서 약간의 점유율을 뺏기더라도 우리는 암모니아 선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스토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LNG선에 대한 이런 수주를 뺏기게 된 거는 우리는 이미 이제 도크가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주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중국 쪽에서의 LNG선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프로젝트 호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로 좀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방산 쪽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또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MRO 시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시장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주 부분에서 가장 좋은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최근에 이제 PC선이 굉장히 또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닥권에서는 HD 현대 미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잠수정 관련된 함정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HD 현대 중공업이나 뭐 이제 하나오션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거든요. 실적도 찍히면서 한화 엔진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재 쪽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선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움직임들 같이 보시는 거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조금 더 같이 가시화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증권가에서 굉장히 커버를 좀 많이 해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의 커버까지 더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집중도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까지 조금 더 첨부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보신다면 기자재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 중국 조선소가 만드는 LNG 운반선의 가격이 한국보다 약 20%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 조선업계 그래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보다 더 앞선 기술 경쟁력으로 주도권을 굳건히 지켜놔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종목을 매수하는 이른바 B2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B2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는데 사실 이번 주 시장 전망 좋습니다. 2,800포인트 찍겠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 대금은 크게 늘지 않고 B2가 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반종민 소장님? 아마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승 이 부분에서 뭐 신용 잔고가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전 대비 그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7천억 가량 이제 증가를 하면서 20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이제 매도세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신용 잔고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가스, 석유 탐사계 그러니까 즉 대왕고래와 관련된 테마가 붙은 것도 좀 있고 수출 확대에 따른 음식료 업종, 화장품 업종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쪽에 일시적으로 좀 수급 현상이 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었는데 코스콤 체크를 따라보자면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좀 신용 잔고가 8배 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롯데 웰푸드와 혜태제과식품은 한 200% 늘었고 크라운 제과도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도 120% 늘었고요. SK 지주사도 64% 증가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슈가 강한 쪽에 결국은 신용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신용 잔고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접근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좀 B2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빚내서 투자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1,000원 더 벌려다가 5,000원 잃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아까 우리 나 소장께서도 장기 투자가 더 큰 수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금 B2가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신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급에 대한 이슈입니다.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2주간에 3조 7천억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대형주에 2조 8,709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수준이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나왔던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번에 FOMC의 정책을 봤을 때는 1회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물론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의존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지만 우리나라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와 관련된 국산화 기업들을 여전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관련주로는 테크윙, DI, Y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신규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라일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 같은 경우인데요. FDA에 품목 허가 승인 권고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로는 해외 1날1리를 가장 먼저 보는 게 낫고요. 이수앱지스라든지 퓨처캠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전자가 차량용 OLED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OLED와 관련된 부분은 화면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시야각 같은 경우에 기술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를 본다면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가는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필히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자면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되죠.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였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서 예.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달부터 이제 네, 시행한다는 겁니다. 다음 달 7월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까지 네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